새해만 되면 막 거창하게 계획 세웠다가 금방 흐지부지 됐던 기억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큰 변화를 시도하려다 번번이 작심 삼일로 끝났던 그런 경험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해놓고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어쩌면 해답이 더 크게가 아니라 아주 작게 시작하는 데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목표 달성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스몰 스텝 전략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왜 거창한 목표가 오히려 실패를 부르고 또 아주 작은 단계가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지, 우리 뇌는 여기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싹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랄까, 속도가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이죠. 자료를 보면 우리가 큰 목표를 딱 세우는 그 순간에요. 우리 뇌, 특히 그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걸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보를 울리기 시작해요. 두려움이라는 경보죠. 아, 두려움이요? 네, 그 경보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성적인 사고나 창의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있잖아요. 우리 뇌의 스마트한 부분. 거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꼭 컴퓨터가 막 버벅거리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주 작은 목표, 그러니까 너무 사소해서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목표는 이 경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아요. 뇌가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쓰니까 성공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스몰 스텝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큰 목표 앞에 서면 뭔가 확 압도당하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료에 그 술 취한 남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비유가 딱인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열쇠 잃어버린 남자. 네. 어두운 데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정작 찾고 있는 곳은 저기 밝은 가로등 밑이었다는 거. 그렇죠. 왜 거기서 찾냐고 물으니까 여기가 더 밝아서 찾기 쉽잖아요. 이랬다는데 이게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문제의 진짜 원인, 그 어둡고 좀 불편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그냥 당장 좀 쉽고 익숙한 방식만 찾으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두려움을 아주 영리하게 피해가는 게 스몰 스텝의 핵심인 거죠. 뇌의 그 자동 방어 시스템? 이걸 자극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방 전체를 청소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책상 위에 연필 한 자루만 제자리에 딱 꽂아두는 거. 아니면 매일 10시간 운동해야지 대신에 딱 1분만 제자리 걸음하기. 이런 식으로요. 아, 1분 제자리 걸음. 네. 이런 건 너무 작아서 실패할 거라는 걱정조차 잘 안 들잖아요. 그쵸? 이걸 못하겠어 싶죠. 맞아요. 그러면 뇌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딱 멈춰요. 오히려 이거 할 만한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창의적인 생각이나 더 나아갈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스몰 스텝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방법이 아주 작은 질문 던지기던데요. 흥미로운 게 우리 뇌가 딱딱한 명령 같은 것보다 놀이처럼 느껴지는 질문에 훨씬 더 잘 반응한대요. 네, 맞아요. 약간 수수께끼 풀듯이요. 네, 오늘 점심 메뉴 기억해? 이렇게 딱 지시하는 것보다 오늘 점심 뭐 먹었더라 하고 혼자 묻는 게 기억 떠올리는 데 더 효과적인 거랑 비슷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의 크기, 그러니까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요? 네. 질문 자체가 너무 막 거창하거나 부담을 주면 또 아까 말한 그 뇌의 경보 시스템,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창의적인 생각이 딱 막혀버릴 수 있어요. 아, 또 두려움이.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일부러라도 아주 작고 가볍고 때로는 좀 이게 질문인가 싶을 정도로 사소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업무 효율을 딱 1% 높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은 뭘까? 이런 거요. 1%요? 정말 작네요. 네. 아니면 하루에 딱 10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의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은 부담 없이 뇌를 살살 자극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뭐랄까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요. 와, 이거 자신감이 좀 부족할 때 써먹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아주 작게라도 칭찬할 만한 일은 뭐였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아니면 뭔가 좀 막연하게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면 딱 한 가지 다르게 해볼 작은 행동은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질문 좋네요. 실패의 두려움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게 만드는 안전한 질문이네요. 네. 자, 질문으로 생각의 물꼬를 텄다면 다음 단계는 작은 생각의 힘을 활용하는 거래요. 자료에서는 마음 조각학이라고 표현하던데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원하는 모습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뇌는 강렬하게 상상한 경험이랑 실제 경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좀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아, 정말요. 상상이랑 현실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단 30초라도 괜찮아요. 목표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내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발표 불안이 있다면 청중 앞에서 아주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내 목소리 톤, 표정, 제스처까지 생생하게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요. 관련된 뇌신경 회로가 실제로 강화된대요. 와, 그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만약 분노 조절이 좀 어렵다. 그러면 화나는 상황에서 내가 아주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에도 이 마음 조각하기 기법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끔찍한 사고 같은 걸 겪은 분들이 그 괴로운 기억, 플래시백에 시달릴 때 그 기억 속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서 결말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상상을 반복하게 돕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정말 아주 짧은 생각이나 상상이라도 그 힘이 절대 작은 게 아니구나 싶어요. 자, 생각의 힘까지 빌렸다면 이제 진짜 움직여야겠죠? 스몰 스텝 전략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 바로 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 같은 거 하면 왜 맨날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자료에서는 바로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크게 잡기 때문이라고 딱 짚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니까. 하루 1분 운동에서 어느 세월에 살 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분조차 시작 안 하면 변화는 영원히 없다는 거죠. 맞아요. 핵심은 너무 쉬워서 실패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행동, 심지어 이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맞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시작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 그 문턱을 엄청나게 낮춰줘요. 일단 한 걸음을 떼면 그 행동이 아무리 사소해도 성공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아, 작은 성공 경험. 네, 이 작은 성공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럼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쉬워지죠. 내가 이제 변화를 더 이상 위협으로 안 보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 결과도 있잖아요. 처음에 아주 사소한 부탁, 예를 들어 작은 스티커 하나 붙여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나중에 훨씬 더 큰 부탁, 마당에 큰 간판 세우는 것 같은 부탁도 들어줄 확률이 훨씬 높았대요. 아, 정말요? 신기하다. 작은 행동이 수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작은 행동조차 하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그건 아직 그 행동이 여러분의 뇌에게는 너무 크다는 신호예요. 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죠?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더 작게,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더 작게 쪼개야 합니다. 더 작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다. 이걸 고치고 싶다 하면 일단 하루 동안 내가 어떤 행동으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지 가볍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 파악하는 거군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시간에 아주 작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나 끼워 넣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일기를 쓰고 싶다면 하루 3줄만 쓰기부터. 딱 3줄. 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관련 책 목차만 읽어보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것도 좋네요. 아니면 롤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따라해보기,
이런 식으로요. 특히 자료에서는 일기 쓰기가 그냥 기록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정리하게 해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네, 마치 내 삶은 의미 있고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행위 같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다음은 바로 위기를 미리 막거나 이미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해결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인리히 법칙 들어보셨어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던데. 아, 네. 산업재해 관련해서 나온 법칙이죠. 네, 맞아요. 한 번의 큰 사고 뒤에는 이미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300번의 아주 사소한 징후나 실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문제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걸 무시하면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경고인데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거대한 문제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작은 문제들, 작은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일상 속의 작은 스트레스 요인에 감정적으로 막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높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 정말요? 심장질환까지요? 네, 평소에 작은 불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큰 불을 막는 관건인 셈이죠.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뭔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덩어리처럼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서 그 안에 숨어있는 가장 작고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하나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가장 작은 문제 하나부터요? 네, 예를 들어 할 일이 태산 같아서 막막할 때 일단 책상 위에 정리하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작은 시작이네요, 그것도. 자, 그럼 변화를 계속 이어가려면 꾸준한 동기부여가 꼭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작은 보상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보상에도 효과를 높이는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째는 보상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다이어트 중인데 보상으로 막 고칼로리 케이크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건 좀... 둘째는 보상을 받는 사람한테 맞는 보상이어야 한다는 거. 칭찬 한마디가 어떤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셋째, 이게 좀 의외인데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거나 아예 안 드는 보상이 좋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여러 연구에서 보면 값비싼 물질적인 보상이 오히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아, 오히려요? 왜죠? 뭐랄까,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같은 진심 어린 인정의 말 한마디, 아니면 동료가 야근할 때 슬쩍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네네. 또는 내가 세운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잠깐 좋아하는 음악 듣는 시간 갖는 거. 이런 작고 빈번한 보상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나 인정받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내재적 동기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하.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스스로 언제 인정받는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값비싼 선물보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이나 사소한 격려에서 덮은 에너지를 얻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작은 보상은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또 계속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마지막 단계네요. 바로 작은 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흔히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되게 극적인 사건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들이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복권 당첨, 이런 엄청난 행운이 아니라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잠깐 나눈 대화라거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이 예쁘다거나 이런 작고 소소한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행복감을 만든다는 거죠. 네, 러시아의 유명한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진정한 창조자는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와, 멋진 말이네요. 네,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그 작지만 반짝이는 순간들을 좀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음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삶이 그냥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의미랑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여정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우리는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큰 목표에 대한 부담감 대신에 아주 작은 단계에 집중하는 이 스몰 스텝 전략이 왜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두려움을 피해가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뇌를 활용하는 작은 상상, 또 실패할 수 없는 작은 행동, 위기를 막는 작은 문제 해결, 종기를 키우는 작은 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작은 순간의 발견까지. 결국 핵심은 거창한 시작보다는 사소한 꾸준함, 그리고 부담 없는 실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스몰 스텝 전략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지금 당장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변화라는 게 무슨 완벽한 준비나 엄청난 결단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딛는 아주 작은, 어쩌면 남들은 눈치채지도 못할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 그 한 걸음. 네, 중요한 건 그 걸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딛는 꾸준함이에요.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볼 때 이전에는 에이 이걸 해서 뭐 하나 혹은 너무 거창해서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했었지만 딱 1분만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지금 당장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행동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스몰 스텝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